내 나이 34살, 5억의 빚이 생겼다. 빠른 성공을 꿈꾸며 많은 직원들을 고용했다. 하지만 결국 내 사업은 망했고 가족까지 빚을 떠안게 됐다. 그래서 나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일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다. 예전에 스트릿 패션 브랜드를 운영했습니다. 요즘 이제 남녀노소 나이를 가리지 않고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통해서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상이나 컨텐츠로 춤을 표현하시는 분들을 위한 패션 브랜드를 운영했습니다. 제 여동생을 위한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현직은 무용수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는 동생과 사이가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사춘기 시절인 고등학교 때 갑자기 부모님께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통보를 하셨고 저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경상남도 창원에서 일주일 전에 갑자기 통보를 받으니까 친구들과 이별한다라는 그런 반항심 많이 생겼었고 서울로 억지로 오게 돼서는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되게 여동생을 많이 미워했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오게 되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며 생활했던 공학 박사 생활은 그만두고 패션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생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됐었고 제가 대학원 생활에서 해봤던 사업계획서를 쓰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제안서를 쓰는 방법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지원 사업을 좀 몇 개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구나, 뭘 하든 이제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 속에 좀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성공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무모했죠. 의류 제작에 대해 사실 잘 아는 게 없었는데 무조건 나는 빛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못할 것은 없을 거라고 무격다짐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자금 유치를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점점 빛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사업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학생에서 못 벗어났었습니다. 직원을 6명을 고용을 했었고 그 직원들이 나를 믿고 있다, 가족들도 믿고 있고 난 이 믿음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월급만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한 시즌에 나오는 제품들까지 하게 되면 한 5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면서 점점 제가 예민해지고 점점 대출이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족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직원들을 권고사직을 하게 되고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어떤 거를 제도로 활용해서 아직도 지금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제 사업은 망했습니다. 빚의 규모는 현재 한 5억 정도 되고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가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작년 겨울이었죠. 제가 행사 나가서 밖에 나가 있었는데 속초에 계시는 장인어른이 올라오셔서 언제까지 다 큰 딸한테 쌀값 때문에 전화 오게 만들 거냐라는 한마디를 듣고 나니까 모든 게 새까매지더라고요. 그때서야 좀 정신이 좀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구나.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는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장인어른께서 같이 내려가자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이제 애기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었고 난 아직도 오빠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다음날부터 바로 이제부터 한 달 안에 무조건 쌀값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인어른께.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진짜 생각 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일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생활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다행히 제가 한 달에 이자만 300만 원이 넘게 되는 이자를 내면서도 쌀값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몸뚱아리 하나만 건강하면 못 이겨낼 상황은 없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저처럼 몸을 써서 일을 하는 노가다를 하고 계시는 우리 형님들, 노가다라는 인식이 좋진 않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순수한 면들이 있구나,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또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예민하고 좀 과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의 가족한테 오늘도 일 마치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현장에 계시는 많은 우리 형님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내 성격이 이렇게 안 좋았었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자면 현장 정리를 하러 나갔었거든요. 2층, 3층에 되는 건물이니까 그거를 자재를 올려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업체에서는 나무로 된 문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올려서 작업까지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대부분 양중업체라는 어떤 자재를 전문적으로 옮기는 그런 업체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문업체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은근슬쩍 갑자기 저희한테 양중을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큰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치더라고요. 욕도 섞어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양중을 우리 시키지 마라 그러면 사장님들이 직접 하시면 되지 않냐, 아니면 업체를 부르시던지 저희한테 시키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때 뜨끔하셨던 거죠. 갑자기 뭐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시킨 대로 하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라고 하고 넘어갔겠지만 그냥 시키는 거 하게 되면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대신에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어쨌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날 나는 아 다음부터 이 현장 안 나온다 하고 하면 그만이지만 다음날에 오게 되는 사람들은 또 그 사장님이 똑같은 걸 또 시킬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되게 있어요 한 번씩.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갑자기 집에 오게 되니까 내가 화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일이 힘든 거는 잘 없어요. 처음에 몸만 만들어지면 일할 몸만 만들어지면은 그런 거 잘 없는데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힘듭니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우리 형님들과 소통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같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뭐 작은 발자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직업이 나의 책임감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내일도 한공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멋지게 가족을 지키고 있을 우리 형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